제2회 전국연합 모의고사 민법 과목 해설을 맡게 된 랜드프로 강사 양민입니다. 자, 먼저 문제 해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의고사 진행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야 될 것 3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4월, 5월, 6월 이때 보는 모의고사는 우리 실제 모의고사하고 약간의 격차가 좀 있어요. 후반기에 6월 이후부터 보는 모의고사는 실제 난이도하고 거의 근접하지만 지금 모의고사는 약간의 갭이 존재해서 요 4, 5, 6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점수 확인에 주력하기보다 점수 확인은 의미를 두지 말고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방향을 맞추는지 경향이나 방향성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는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가 75점 맞았다 35점 맞았다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경향이나 방향성을 맞추는지 이것만 따라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립니다. 몇 점 맞았어? 라고 묻지 말고 이 경향이요 내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러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점수를 매겼을 때 보통 어떻게 매기느냐면 나 75점 맞았어 나 45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이 총 4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총칙에서 몇 개 틀렸어? 몰라요. 물권 몇 개 틀렸어?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6월달 이후에 내가 강화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공부를 더 할 때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가 피드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야별로 나누는 거예요. 분야별로 득점을요. 득점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 75점 나왔어 55점 나왔어 이거 피드백이 안 돼요. 왜? 어디가 약한지 몰라. 그래서 꼭 점수 매기고 나서는 민총이 몇 개 틀렸는지 물권법이 몇 개 틀렸는지 계약법이 몇 개 틀렸는지 이거를 분야별로 세분해서 득점하고 틀린 거를 점검해 주십시오. 이래야 내가 보니까 민총이 물권은 내가 9개를 맞았어. 9개를 틀린 게 4개야. 근데 민총은 틀린 게 8개나 돼. 그럼 나 민총이 약한 거죠. 이렇게 분야별로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방향이고 좋은 모의고사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틀린 지문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 이거는 꼭 반드시 책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3가지를 해주시면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따지지 말 것, 분야별로 득점 분석할 것,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책으로 꼭 밑줄 긋고 확인할 것. 이 3가지의 주안점 두어서 모의고사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항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랑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계약 성립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성립 당시 기준이고요. 객관적 기준으로. 주관적 가치가 아니죠.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되겠느냐? 판례는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정답. 세 번째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이거 인정하죠. 알박기가 무효인데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유효로 전환을 인정하는 게 판례. 네 번째,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도 경솔무경하면 누가 기준? 대리인. 그래서 경무대라고 우리가 암기했죠. 경무대라고. 다섯 번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그래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 주장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매매가 아니라 경매는 법원에 의해서 된 거죠. 법원에 의해서 싸게 낙찰받은 거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42번.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법률 행위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해야 된다. 틀렸죠? 법률의 목적은 계약할 때 확정되지 않고 이행기까지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된다. 기준만. 두 번째,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무효 아니죠. 왜냐? 단속 규정 위반이라서 무효가 아니다. 무효이다. X요. 단속 규정 위반으로 무효 아님. 세 번째,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럼 성립 후의 포인트죠. 그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무효 아니다. 네, 3번이 맞습니다. 이게 불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무효 아니고 유효. 불능의 문제죠. 불능의 문제. 3번엔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능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누죠. 불능을 어떻게 나누죠? 원시적 불능, 원불하고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었어요. 다시 원시적 불능은 어떻게 나누었죠? 객관적 전부 불능이요.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이나 수량부적으로. 그럼 여기도 무효가 되는 거는 바로 이거다.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은 뭐가 되고요? 무효로 된다. 무효로. 일부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 아니고 유효다. 유효. 이때 전부 불능이면 무효가 되고 그때 성립하는 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일부 불능이거나 수량 부족이면 일부 불능이나 수량 부족은 유효이고 이때는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후발적 불능은 일방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책 사유가 없으면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 부담. 바로 불능의 문제죠. 불능은 이렇게 크게는 두 개로, 크게는 무슨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고 다시 이게 나눠지죠. 세분화돼서 네 개로 쪼개지는 거죠. 네 개로. 계책관이냐, 담보 책임이냐, 채무 불이행이냐, 위험 부담이냐, 그죠? 근데 설문은 후발적 불능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거 유효. 이거는 무효.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불능에 관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은 정답 3번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죠? 등기 요건이다. 등기 요건. 5번 법률 행위 원시적 불능일 때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이 문제된다. 틀렸죠?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은 무슨 불능이어야죠? 후발적 불능일 때. 그래서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번입니다. 갑은 자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뭐 해가지고요? 적극가담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적극가담해가지고 등기를 가졌다.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을에게 매매하고 병에게 또 매매했는데 병이 뭐 했다고 지금? 적극가담해버렸다 이거죠. 적극가담했다. 그럼 우리는 공부하기를 병이 적극가담하면 이 매매는 무효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무효. 그럼 을은요. 일매수인 을은 이 등기를 직접 말소해요? 대위에서 말소해요? 이게 무효니까 얘 앞으로 등기된 게 무효죠? 대위에서 이걸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전득자가 선이어도요. 선이어도 소유권 차지해 못 차지해요? 못 차지해.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로 됩니다. 직접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접은 왜 안 되느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서 직접은 말소 못한다. 단 직접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손해배상은. 1번 가볼까요? 을은 자신의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걸어요? 못 걸어요? 걸 수 있다죠. 걸 수 있다. 채권 침해로. 두 번째, 을은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등기 안 되죠. 등기 달라고는 안 돼요. 등기 달라고는 못 하는데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돼. 손해배상은. 요거 구별하셔야죠. 1번하고 2번 묶어서 발표. 1번도 아웃, 2번도 아웃입니다.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3번 을은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이 등기 말소할 수 있다죠. 있다. 3번 X. 4번 을은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진정명의회복은 자기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근데 을은 뭐 하기 전이에요? 등기를 하기 전이죠.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 진정명의회복이 안 돼요. 진정명의회복이 안 된다. 아예. 등기를 한 적이 없어. 5번 병으로부터 선득자 정이 선이었다면 선의로 매수한 경우 정은 이 매매가 유효라고요.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죠. 왜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은 5번 정답. 이어서 44번 문항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하고 5번 볼까요? 4번 보시면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를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요? 표의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A가 표의자, B가 상대방. 표의자가 진의 없이 증여를 했다. 진의 없이 뭐를 했다? B한테 증여 표시했다. 증여를. 이때 표의자가 뭘 입증해야 돼요? 이 표시가 뭐가 없었다고? 진이 없는 거라는 거. 진이 없는 거를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5번이요.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에 뭐를요? 무효를 주장할 때 표의자가 뭐 주장하려고 그래요? 무효라고요. 이 의사표시가 뭐라고? 무효라고. 무효를 뭐 할 때요? 주장하려면 뭐를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 진이 없는 걸 뭐 했다는 거?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뭐 했다? 알았다. 알았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 입증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가. 근데 설문이 뒤집어져 있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누구 쪽에서? 표의자가 무효 주장하죠. 걔가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내가 진이 없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바꾸면 뭐가 돼요? 표의자가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이요. 선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표의자가 뭐 없다는 거. 얘가 내가 진이 없다는 걸 네가 알았느냐? 알았다라는 걸 얘가 입증하면 돼요. 표의자가. 관점이 표의자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입증하느냐 이 싸움인데 판례는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 표의자가 뭐 하는 사람이?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입증해라 이거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 입증한다 이거 아니야. 상대방이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표의자가 한다고.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의 정답 5번. 다음 45번 문제. 요 44번에도 기억할 거 우리 공부할 때요. 무효를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를 입증해야 돼요.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무효임을 뭐 할 것? 입증할 것. 누가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무권대리라는 거. 무권대리를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대리를 입증해야 된다. 무권대리 입증해야지. 같은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무권대리 주장자가 이걸 입증해야 돼. 스스로. 이어서 45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가볼까요? 45번은 차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는 것은 1항 중대한 과실은 법률에 의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설문 볼까요? 이 땅을 B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B가 논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천이었어요. 잘못 샀죠? 착각으로요. 착오로 샀어. 착오로 땅 매매했죠? B가 착오자. 이쪽이 상대방. 착오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약을 깨려고 그러죠. 내가 착각했어 이거.
내가 착각에다 매매 계약 뭐 할 거야? 깰 거야. 누가? 차고자가. 상대방은 깨게 해요, 못 깨게 해요? 못 깨게 저지하죠. 저지하는 사람. 저지하는 누가요? 상대방이 뭐를 입증해야 돼요? 중과실. 너 중과실이야 임마. 누가?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저지하려는 자가 뭘 입증합니다? 중과실을.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차고자죠. 차고자가 중과실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됐죠. 차고자가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중과실을 입증한다. 1번 X.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뭐 때문에? 기망으로 유발된 경우. 동기를 상대방이 기망으로 유발했죠. 그러면 동기 표시 안 해도,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로 취소해줘요. 누가 유발하면? 상대방이 유발하면. 상대방이 유발하면 동기를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얘가 유발했죠? 동기 표시 없이도요. 표시 없이도 취소가 됩니다. 거기 밑줄. 세 번째,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걸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차고자가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취소한 거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 입은 거를 얘가 누구한테요? 차고자에게 손해배상을 걸어요, 못 걸어요? 손해배상을 못 건다는 거죠. 왜요? 착오로 매매를 취소한 거는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 야, 내가 착오에 빠졌지. 그래도 계약 취소했지. 이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이 얘한테 뭐 해달라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별표. 3번 아주 잘 나오죠.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서 깼어요. 이 매수자가 중도금을 안 주는 거지, 중도금 지연을 하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A가 어떻게 한 거죠? A가 계약을 해제했다. 해제를 한 뒤에 해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B는 얘한테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물리죠. 계약금 물리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 해제가 된 뒤에 B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계약금을 도로 찾아오거나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착오로. 해제가 된 뒤에도 B가 뭐로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금을 도로 찾아오거나 상대방이 손해배상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제 후에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판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5번의 정답 4번. 이어서 46번 보실까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소유 건물을 갑의 대리인 을이 매수인 병을 기망했어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인이죠. 그럼 여기는 본인이네요. 대리인 을이 누구를요? 병을요. 매수인 병을 기망했다. 얘가 사기 당한 거죠. 얘가 사기 당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사기 당한 사람이죠. 이건 누가 사기죠? 대리인의 사기입니다. 대리인의 사기. 대리인의 무슨 문제? 사기 문제다. 사기를 이렇게 친 거죠, 대리인이. 그러니까 병은 계약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러죠,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이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나 몰랐다는 거죠. 나 몰랐어. 얘가 대리인 사기 친 거 나 금시초문이야. 몰랐어. 나는 몰랐죠. 그럼 얘는 그냥 와요? 취소해요? 취소할 수 있다. 왜요? 한통속이니까. 대리인하고 본인이 뭐라고요?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이라서 본인이 뭐 했어도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너 대신 싸다구도 한 대 맞아. 싸다구도 한 대 맞을래? 싸다구까지. 취소하고 싸다구까지 됩니다. 그래서 병은 갑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꽝이죠? 몰랐어도 취소됩니다. 1번 정답. 그래서 46번은 1번 정답. 문제는 대리인의 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별표.
그 다음 2번이요.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맞죠?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5번 보면 통정허위 표시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면 뭐가 있어도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습니다. 선의면 되죠. 선의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47번. 갑의 대리인 을은 계약 체결의 대리 권한을 수여받고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갑 본인 을 대리인. 본인 대리인. 여기까지 써두는 거예요. 사례 문제 나오면 이렇게 요거까지 써주면서 진행시키세요. 병이 상대방. 다음 중 맞는 것이랑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했다. 병의 기망. 병이 사기쳤네.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표준. 하자는 을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다 쓰세요. 대리인 표준이고 취소는 누가요? 갑이요. 갑이 취소한다. 맞죠? 1번. 1번 별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47번 정답 1번.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금하고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3번 굉장히 중요하죠.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상대방 병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깨졌어요. 이 계약이 병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해제. 그러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을이 져요? 본인이 져요? 본인이 진다. 본인. 3번 별 3개. 4번 을이 계약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 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요? 본다요? 본다죠. 추정 아니라 본다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어서 48번.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항 법정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틀렸죠?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그래서 48번 1번입니다. 두 번째,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 선임해요? 못해요? 선임할 수 없다죠.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무슨 사유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했죠. 그러면은 선임감독에 관해서 책임을 집니다. 4번 법정 대리는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죠. 법정 대리는. 임의 대리하고 거꾸로예요. 임의 대리는 선임할 수 없는데 법정 대리는 언제나 할 수 있죠. 다음 49번.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 1항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A가 본인, B가 무권 대리인, C가 상대방. 무권 대리인, 상대방. 여기 본인이죠.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거를 상대방이 몰라요. 왜요? 얘가 전달 안 해주면. 이렇게 전달 안 해주면 모르겠죠. 그러면 본인은 추인한 거를, 이거 추인했다는 거를 얘한테 주장을 못한다.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주장할 수 없다. 왜요? 얘가 전달 안 해서. 전달 안 했죠? 무권 대리인한테 이 추인한 거를 얘가 전달을 안 했어. 그럼 상대방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본인은 뭐 했다는 거? 추인했다는 거를 C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뜻. 두 번째,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본인이 뭐 하고 나면? 추인하고 나면. 추인을 딱 총을 쏴버렸죠. 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를 할 수 없다. 철회.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뭐라고요? 먼저가 장땡이다. 먼저가 장땡이지. 추인을 했죠. 하면 철회를 못하는 거죠. 니은 X. 디귿. 상대방의 철회와 채고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인정된다. 철회는 선이죠. 철회는 선이죠. 철선이라고 그랬죠. 철선이. 채고는요. 선악이죠. 채고는 선악. 채고는 선악이고 철회는 선이. 그래서 X. 디귿도 X. 니을 무권 대리는 누구 선택이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이행 책임이나 이 계약을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손해배상 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누구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거는 무과실책입니다. 동그라미요. 니을 동그라미. 그 다음 미음.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특약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죠. X. 비읍.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인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틀린 거는 3개네요. 3개 이렇게.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미음. 3개죠. 3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9번의 정답 3번. 뭐냐면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틀린 거죠. 오케이. 다음 50번 문항. 무효 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맞는 것은 무효 문제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항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 불성립하면 추인 되나요? 안 되죠. 불성립은 계약이 안 된 거죠. 안 됐을 때는 추인 자체가 먹히지 않아요.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보다 틀렸죠. 반사회적 행위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효 행위 추인은 원인이 뭐한 후 소멸된 후에, 원인 소멸 후에 밑줄 그어볼까요? 그리고 무효임을 뭐하고요? 알든 모르든 틀렸죠. 알고 해야 돼. 이게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된다. X. 4번, 취소로 뭐가 된 거? 무효가 된 법률 행위. 이것도 추인 요건 갖추면 되는데 이거죠. A가 B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가 뭐였어요? B의 강제였어요. B의 강제. 강압으로 된 거죠. 강압으로. 그래서 A가 이 증여를 뭐 했어요? 취소했다. 첫 번째.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 증여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 무효. 무효행위가 된 거예요. 무효행위가. 그런데 얘가 마음이 변한 거야. 다시 뭐 하기로? 추인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하면 돼요? 무효행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네. A가 2개를 한 거야. 취소하고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추인하려고 그래. 그럼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 요건 갖추면 되겠다 이거죠. 별표. 그래서 4번입니다. 50번 정답 4번. 5번은요.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틀렸죠? 무효행위 추인은 처음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죠. 정답 4번입니다. 이어서 51번 이어가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옳은 것은 1항.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 마이너스 불능.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유효. 그럼 불능 조건이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유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요.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 오케이.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거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추정이죠, 추정. 3번, 기한이익 상실 약정은 정지조건부 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틀렸죠.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뭐죠? 형성권부요. 형성권부 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3번도 X. 4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있으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고요? 상대방의 손해배상하고. 상대방에 머물어주고요. 손해를 배상하고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를 배상하고요? 손해배상하면 포기됩니다.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5번,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이 뭐하든 불가능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를 뭐라고 그러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 기한.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이걸 구별하는 건데, 정지 조건이냐 이게 불확정 기한이냐. 정지 조건은 어떤 사실 발생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지.
불확실해. 얘는요, 기한이야. 기한은 뭐예요? 반드시 도래해. 반드시 도래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그리고 요거하고 이게 애매한 거야. 불확실하고 이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기한이니까 확실한데 뭐야? 그게 날짜가 안 정해진 거지.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이 애매하다 이거죠. 우리 판례는 이런 잣대로 이걸 구별을 해요. 정지 조건이나 불확정 기한이나 어떻게 잣대를 구별을 하느냐? 정지 조건이 이거죠. 로또 맞으면 내가 1억 줄게. 안 맞으면 안 줄게. 로또에 뭐 하면? 맞으면. 로또에 맞으면 1억 줄게. 로또에 맞으면 이게 뭐예요? 특약사실이 발생하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맞으면 줘, 안 줘? 안 줘.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특약사실이 발생하면 주고 발생 안 하면 안 줘. 근데 불확정 기한은 뭐야? 특약사실이 뭐하든 발생하든 발생이 뭐하든 불가능하든 돈을 줘. 이게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 뭐라고요? 특약사실이 뭐하든 발생한 때도 줘. 돈 줘. 발생이 뭐해도 불가능한 때도 발생이 뭐해도 불가능으로 됐어. 불가능으로. 그래도 줘. 이게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럼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발생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줘. 반드시. 이게 불확정 기한이다. 얘는 안 줘. 발생 안 하면 안 주는데 얘는 발생하거든 발생이 불가능하거든 돈을 주는 거죠. 이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별표하겠습니다. 불확정 기한. 정답 5번입니다. 51번 해설을 안 했네요. 51번은 정답 5번입니다.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무한 후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추인한 거로 보죠. 왜냐? 법정 추인이 된 거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 돼서 추인한 거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51번은 5번. 52번은 5번. 지금 설명이 이게 방금 전에 설명이 이 부분이 52번에 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번 연결할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항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무슨 비용,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A 땅, B 땅. 근데 B가 여기 빌라 지으려고 어떻게 한 거냐면 땅을요 절토를 경사가 세게 절토를 한 거죠. 뭐 하려고? 빌라 지으려고. 그랬더니 A가 뭐라는 거예요? 야, 붕괴될 염려가 있어. 염려. 붕괴된 거예요.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염려. 만약에 뭐 했다면? 붕괴됐다면 어떻게 A는? 비용 청구하죠. 이거 제거 비용 요구하죠. 제거 비용. 뭐 했다면? 붕괴됐어. 그럼 A가 얘한테 뭘 요구해요? 비용 요구하는 거지. 비용 청구. 제거 비용, 이거 제거 비용 해달, 네가 달라고. 근데 붕괴된 거야 될 염려가 있어. 염려 있죠? 그러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 청구를 못 합니다. 예방 청구는 돼요. 예방 청구는. 근데 뭐 하는 거? 예방 비용 달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1번 X,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부한 사람, 급이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A 회장님이 첩에게,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증여로 줬다. 증여로 뭐 했다? 줬다 이거죠. 불륜관계로. 이 불륜관계 대가로 아파트를 줬다. 그럼 이거를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올 수 없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다.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반환 청구 효요? 못 해요. 불법 원인 급여라서. 세 번째,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누구한테요? 특별신계인에게. 특별신계인에게 반환 청구 하나요, 못 하나요? 이 문제 3번이죠. 3번.
A 차를 B가 어떻게 했어요? 절도했어. 절도해가지고 뺏어갔죠. 그럼 얘가 소유자니까 돌려주라 할 수 있죠? 갖고 와. 내 차 갖고 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누구한테요? C에게 넘겼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승계인이죠. 승계인은 이게 절도인 걸 알았어? 몰랐어요. 그럼 얘가 뭐여도 선이어도 뺏어오나요? 못 뺏어오나요? 소유자는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은 얘가 선이어도 뺏어와. 갖고 와. 내 차야 갖고 와. 이거 됩니다. 소유자는 불법 점유한 사람의 누구한테요? 특별 승계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누구는 못해요? 점유권으로. A가 소유권이 아니라 뭘로? 점유물 반환 청구죠. 무슨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는 C가 뭐라면? 선이면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점유권으로 하는 거죠. 점유물 반환은 얘가 선이면 안 돼. 근데 무슨 반환? 소유물 반환이죠. 소유물 반환 청구는 얘가 뭐여도 승계인이 선이어도 뺏어올 수 있어. 이게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무슨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승계인이 선이면 못 뺏어온다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승계인이 뭐여도 선이어도 뺏어온다고. 요 점에서 대비가 된다는 점 여기에 포인트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죠. 원인 제거가 밑줄이다. 결과 제거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다. 그래서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가 틀렸죠. 결과 제거는 무슨 내용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다. 손배 청구. 5번 방해 예방 청구의 요건은 붕괴될 염려가 있어야죠.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방해받을 염려라는 관념적인 개연성이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고 무슨 개연성?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비추려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예방 청구가 된다. 붕괴될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여기 붕괴될 염려가 있죠. 이게 그냥 막연한 개연성이 아니라 이거죠. 막연한 개연성으로 안 되고 어떻게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예방 청구가 먹힌다. 별표. 정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4번 법률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거. 그럼 뭐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우리 물권 변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거. 이거는 등기를 쳐야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등기 안 해도 되죠. 둘로 나눠집니다. 법률의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첫 번째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한다. 등기해야죠. 1번 정답.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뭐죠?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거꾸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점에서 구별이 된다는 점 놓치지 말으셔야죠. 이번에 법정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정이라는 말이 뭐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성립하고요. 3번 경매죠. 경매에 있어서 물권 변동의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한때다. 등기 안 해도 되죠. 경매니까. 4번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취득해요. 왜요? 신축이죠. 신축은 원시취득. 5번 상속이죠. 상속에 의한 물권 변동은 사망 시에 발생한다. 등기 없이 생겨요. 등기 없이. 다음 55번 문제.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맞춰졌어요. 가등기 이후에 동그라미요. 가등기 들어오고 나서 가압류 들어왔죠. 그럼 가등기로 본등기 때리면 그 가압류는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의 밑줄이요. 가등기 이후 가압류. 그 가압류를 뭐라고 그러죠? 중간 취득 등기. 가압류 후에 가압류 들어온 거는 중간 취득 등기. 이건 어떻게 돼요? 본등기 때리면 직권 말소한다. 동그라미. 두 번째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해 버렸다. 그러면 갑이 회복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안 하면 등기 안 했죠. 회복을. 그럼 갑은 소유권 상실해요 안 해요? 상실하는 게 아니다. 2번 정답.
3번은요. 공유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공유토지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전에도 내무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언제요? 판결 즉시요. 판결 때리면 즉시 물권 변동이 생겨요. 왜요? 형성 판결이라서. 다음 56번 볼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항.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선의평원 공연까지 추정한다는 맞죠? 무과실은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X. 무과실 때문에 X. 두 번째,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없죠. 왜요?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다죠. 없다. 세 번째,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부터 악의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죠.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4번, 점유자의 권리적 법 추정 규정은 동산과 부동산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동산에만 인정되죠. 부동산의 X예요. 정답 5번입니다. 경락 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경락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A, 땅을. B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경매로. 그럼 A는 뭐예요?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 얘는 현 소유자. 그럼 종전 소유자는 땅을 가져요?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니까 얘는 타주점이다. 타주점. 다음 57번 문항. 점유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1항.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면, 과실 취득에 내모해 볼까요? 과실 취득하면 필요비를 청구 못하죠. 과실 취득하면 필요비 못 받죠. 두 번째, 점유자가 사기로 물건을 인도했다. 사기로 인도했다는 것은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뺏어올 수가 없다죠. 세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관한 뭐가 있다고요? 본권이 있다고요.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왜? 점유권하고 본권은 별개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죠.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만 돌려받죠. 근데 점유자 선택이 아니죠. 점유자 선택이 아니라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 그래서 4번 정도. 그다음 58번 상린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 1항.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에 경계표를 설치했죠. 그럼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틀렸죠? 그죠? 측량비가요. 측량비가 면적 비율이죠. 다음 설치비는 반반. 틀렸습니다. 58번에 1번. 59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A, 땅을. B가 점유를 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에. 그럼 취득 시효권 갖췄죠? 1번 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거 채권적 청구권. 2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뭐하면? 상실하면. 점유 상실에 내모요. 그럼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 안 하죠? 바로 소멸하는 게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이거 10년 뒤에 소멸한다. 세 번째,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면 무효의 빗줄이야. 그럼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다죠. 왜요? 무효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네 번째,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어떻게 했다? 처분했다가 도로 찾아왔죠. 그럼 얘는 상대방 돼야 안 돼? 됩니다. 5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양도하려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원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원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틀렸죠. 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승낙을 안 받는다. 매매로 인할 때는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넘기려면 얘 승낙을 받아. 왜요?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취득시효는 서로 계약관계가 없죠. 그래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잠시 쉬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문제 연결하겠습니다.